안녕하십니까. 전자제어 종합실습을 맡고 있는 주용기 교수입니다. 벌써 4주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여러분들 건강도 걱정되고 하지만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여러분들 얼굴을 빨리 뵀으면 싶습니다. 지금 4주차 진행을 할 건데요. 전자제어 종합실습에 요즘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가 엔진이 전자제어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계열을 알아야 진단도 가능하고 정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열을 보실 건데요. 보시면 입력요소, 제어요소, 출력요소 이렇게 보면 간단하긴 한데 사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그 전자제어를 설명을 할 때 사람 몸을 빗대어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 몸을 빗대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손과 팔은 출력 쪽에 속하고 우리 인간의 오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요 오감을 가지고 입력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오른손으로 던지는데 팔을 이용해서 던지는데 그냥 무작정 던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던지고자 하는 그 출력에 대한 개념이 정해지면 어떤 입력 요소를 통해서 그 출력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공을 던질 때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시각으로 볼 거고 또 피부 촉감으로 바람의 세기를 느낄 거고 이런 모든 입력 요소를 가지고 출력에 대한 던질 때 이런 출력 요소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서도 제어 요소에 속하는 부분이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모듈이라고 하죠. 우리 전자제어 엔진에서는 ECU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제어 요소에서는 ECU, TCU 여러 가지 있지만 엔진에서는 ECU로 명칭하고요. 그리고 입력 요소에는 아까 우리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입력 요소를 받아서 출력을 보낸다고 했는데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엔진의 RPM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공회전에서 700rpm에서 풀 레드존으로 가면 5000rpm, 6000rpm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 고속도의 회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어가 되지 않으면 그 고속도의 회전력을 유지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입력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입되는 공기량이 정확해야 되고 정확하게 감지를 해야 되고 또 엔진의 회전수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피스톤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는데 피스톤의 위치도 정확하게 읽어야만 흡입될 때 연료를 분사하고 압축해서 폭발할 때 정확한 점화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엔진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두더지를 세게 때리고 싶은데 우리 예전에 오락실에서 두더지 때리기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두더지를 때리는데 두더지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놈을 치는 게 더 세게 쳐질까요? 아니면 두더지가 올라왔다가 내려간 놈을 치는 게 두더지 입장에서 더 세게 쳐질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통상적으로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피스톤이 올라오는 과정에 점화가 이루어지면 로킹도 발생할 수 있지만 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압축 상상점을 향하여 올라왔다가 내려간 놈이 정확하게 폭발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정확한 입력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엔진에서는 흡입되는 공기량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피스톤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측해서 정확한 점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를 해버렸는데
출력 쪽에 방금 말씀드린 점화 쪽에 점화 타이밍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요에서 전자제어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과 제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동차 쪽에 ECU 쪽을 한번 들어가봐서 실제 입력되는 요소가 어떤 센서가 있고 어떤 요소가 있고, 또 제어하는 놈이 어떤 놈을 제어를 하고 어떤 놈을 출력을 줘서 엔진이 그렇게 제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엔진 ECU,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이 제어기이고, 제어기에 입력되는 센서들입니다. 입력 센서죠. 모든 엔진의 현재 상황을 측정을 하고 감지를 해서 ECU라는 놈에 보내주면 이 제어 모듈은 이런 출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모든 신호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되짚어보면 이 모듈이 구동되기 위해서 전원 공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PS라 해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 엔진 회전수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캠 포지션 센서, CMP라 해서 캠 축의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또 차량 속도 센서라 그래서 VSS, 현재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엔진이 원활하게 회전을 하고 원활하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입력 요소들을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실습을 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은 이 시간에는 총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점화 코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점화 타이밍을 제어하는 부분이고 점화 코일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연료 인젝터, 연료를 분사해주는 노즐인데, 이 차량은 지금 6기통 차량이라 연료 인젝터가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 있는 차량인데, 이걸로 봐서 이 차량은 6기통 엔진의 모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 제어, 캐니스터 제어, EGR 제어, RPM 신호 받아서 계기판의 출력, 고속 전동팬 작동, 여러 가지 등등의 출력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은 CKP, 지금 진단을 위해서 커넥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실제 저 CKP는 저 CKP의 기능은 뭐냐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엔진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면 저 센서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물론 실습 시간에 확인되시겠지만 대부분 보통 플라이 휠 쪽에 타켓 휠을 잇는 방식으로 엔진의 회전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 시간에 CKP를 측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다음으로 밑에 보면 CMP는 캠 축의 위치와 그리고 속도를 읽는 센서입니다. 이 두 개의 센서를 가지고 점화 타이밍과 분사 타이밍을 엔진 ECU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MP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캠 포지션 센서인데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캠 축의 위치를 읽는 센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캠 축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요 위쪽에 DOHC네요. 캠 축이 두 개가 있는데 캠 축의 위치를 한쪽에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림은 캠 포지션 센서의 커넥터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화 정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요소죠. 보시면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기구에 속하는 ECU,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력 요소를 보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 도달치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나,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튀나, 요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어를 구동하는 엔진 ECU, 점화 플러그,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동키, 점화 스위치입니다. 보니까 요즘 시스템은 아닌데 예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헤로돈은 DLA 방식으로 점화 코일 2개를 가지고 사기통을 제어하는데 뭐 예전 시스템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요게 좀 더 진보돼서 요즘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점화 코일이 1번과 2번 점화 코일 2개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요즘은 개별 점화 코일이라 한 기통에 한 점화 코일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때는 대부분 점화 코일, 개별 코일을 보실 거고요. 그래서 구조는, 작동 원리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냥 2개짜리냐 4개짜리냐 요거의 차이고, 보시면 점화 코일 1번이 있고 밑에 부분이 점화 코일 2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페일러 센서, 시사를 감지하는 센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타코미터가 있는데 그냥 RPM 신호, RPM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표출해주는 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엔진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게 되면 현재 엔진의 RPM을 계기판에 표출이 되는데, RPM 게이지에 타코메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 타코메다의 속도를, 엔진의 속도를 이 신호를 받아서 게이지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보기 좋게 바늘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계기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점화 코일은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이 점화 플러그에서 여러분들이 뭐 1학년을 거쳐왔으니까 아마 기계적인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솔린은 엔진 기계적인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이루어지는데, 흡입을 할 때 연료와 공기가 흡입이 되고, 얘를 10대 1 정도의 압축비로 인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불꽃을 튀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와 공기를 14.7대 1의 혼합 비율로 맞춰서 10대 1로 압축을 한다면 거기에 불을 붙여줬다.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겠죠. 요게 폭탄입니다. 자, 근데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가스레인지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가스레인지를 게이지를 돌려서 연료가 나오게 만든 다음에 끝까지 더 돌리면 어떤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가스레인지가 불이 붙죠. 그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연료와 혼합기가 압축된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이 튀겨줘야 되는데, 가스레인지하고 조금 차이점은 가스레인지는 대기 상태에서 불을 붙여주는 거고, 얘는 10kg에서 15kg의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자동차 배터리 전기의 전압이 몇 볼트인가요? 12볼트로 다들 알고 계시죠? 시동 걸렸을 때는 충전 전압이 걸리니까 13에서 14볼트 정도에 걸리겠죠. 그 전압으로 15kg 정도의 압축된 상태에서 12볼트의 전압으로 불을 튀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점화 코일이 필요합니다. 점화 코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합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보통 이 점화 코일에서 10,000볼트에서 20,000볼트의 전압으로 승합을 시켜주는 승합기인데, 자동차 배터리의 12볼트의 전압을 점화 코일에서 10,000볼트에서 20,000볼트의 전압으로 승합을 시킨 다음에 승합된 전압을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이루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kg의 피스톤 압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부의 압력이 15kg 정도 된 상태에서도 불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폭발력으로 엔진이
회전을 하고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그 정비 시간에, 실습 시간에 실제 점화 플러그도 탈거를 해보고 어떻게 승합이 되는지, 몇 볼트까지 승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점화 플러그를 탈거해서 불꽃이 어떻게 튀는지, 대기 중에 나왔을 때 불이 어떻게 튀는지 한 번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